그 아이랑 결혼해줘. 엄마는 단 한 번이라도 네가 누군가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단다. 엄마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시야는 흐릿해지고 숨결은 약해졌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응원지도인 27살, 혼자서 강해지는 법을 배운 여자. 사랑에 울지 않고 배신에 절망하지도 않았다. 꿋꿋하고 냉정한 얼굴 뒤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숨어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 항상 곁을 지켜준 엄마의 마지막 부탁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이름, 바로 틴득. 어릴 적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던 장난꾸러기. 중학생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오글거리는 연애 편지를 쓰던 놈. 그리고 지금은 여자관계 복잡하기로 소문난 진짜 해왕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 내 운명의 남편이라니 우습지도 않다. 나는 한때 결혼을 신성한 약속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삶은 나에게 알려줬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 책임 때문에 떠나는 이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을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안심하고 눈을 감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틴득과 고급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시계를 보며 익숙한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약속 있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결혼하자. 내 사생활엔 신경 안 쓸게. 대신 우리 엄마 앞에선 좋은 남편 연기만 해줘. 그는 놀란 듯 잠시 멈췄다. 아마 내가 흔들릴 줄 알았겠지. 울거나 매달릴 거라고. 하지만 난 더 이상 17살이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 결혼은 거래다. 연극이다. 사랑 따윈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내가 신경 안 썼다면 진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연극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우리는 사랑도, 집착도, 감정도 없는 계약으로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선을 넘게 된다. 토요일 아침, 머리가 무겁게 느껴져 일찍 일어났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살짝 보니 틴득이 여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자기야, 주말에 데리러 갈게. 너무 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나는 말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우리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감정은 달랐다. 틴득이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몰래 들었어? 몰래 들을 필요도 없어요. 거실에서 대놓고 떠드는데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버하지 마.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렇게 했죠. 하지만 내가 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침묵. 난 인형이 아니에요. 당신이 자랑할 장식품도 아니고. 그날 오후 나는 작업실에서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모니터 속 수많은 주문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그 사람의 미소만 맴돌았다. 나에게 주지 않았던 다른 여자에게만 보인 미소. 밤이 되어 집에 도착했다. 틴득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왔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이혼하고 싶어요. 그는 웃었다. 이유가 뭐야?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요. 매일 다른 여자를 보는 것도, 나를 그냥 명패처럼 여기는 것도 싫어요.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너도 처음부터 다 알았잖아. 알았다고 해서 참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참을 바라보던 그가 말했다. 네가 아무 감정도 없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움찔했다. 너 화나지? 내가 다른 여자와 웃는 거 보며 질투하면서도 인정은 못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너는 그냥 스스로한테 솔직하지 못할 뿐이야.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요. 당신은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는 당신의 연기에 질렸어요. 틴득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조용히,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새벽녘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나가보니 틴득이 생강차를 끓이고 있었다. 말없이 한 잔 따라 내 앞에 놨다. 위로할 줄은 몰라. 하지만 제발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마. 나는 묵묵히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이 얼얼했지만 왠지 마음이 녹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아마도 진짜로 흔들리고 있는 건 나였다. 그날 밤 격렬한 말다툼 이후 우리 사이엔 묘한 변화가 생겼다. 이혼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싸늘하지도 날카롭지도 않았다. 틴득은 더 이상 밤마다 외출하지 않았다. 휴대폰 통화 소리도 사라졌다. 저녁을 집에서 먹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그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나는 그걸 말없이 지켜봤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날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배려와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몸이 으슬으슬 떨리더니 열이 났다. 기운이 없어서 약도 못 챙겨 먹고 그대로 누워버렸다. 그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작은 쟁반 위에 놓인 죽 한 그릇이 눈에 들어왔다. 옆에는 약과 함께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요리는 못하지만 이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익숙한 필체, 틴득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메모를 바라봤다. 살면서 처음으로 그가 날 위해 무언가를 해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보이고 있었다. 죽,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별로 맛없었을 텐데요. 응, 조금 짰어요. 나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그럼 다음엔 네가 해.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다. 연기도, 계산도 없는 순간 그저 한 사람의 다정함과 또 다른 사람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스쳤다. 비가 쏟아지던 날 나는 스튜디오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우산도 없고 차도 멀리 세워뒀다. 그때 익숙한 검정차가 눈앞에 멈췄다. 창문이 내려가고 틴득이 말했다. 타.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어떻게 여길 알아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오늘 비 오잖아. 말은 짧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뭉클해졌다. 차 안에서 그는 조용히 내게 티슈를 건넸다. 머리 젖으면 감기 걸려요. 그의 말투엔 장난도 없고 냉정함도 없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했다. 요리할 줄은 알아요? 모르면 어때? 해보는 거지. 그가 만든 카레는 너무 짰다. 하지만 그는 내 접시에 고기를 덜어주며 끝까지 함께 먹었다. 맛은 별로였지만 그 자리엔 따뜻함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서툴면 좀 덜 밉네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그 미소는 처음이었다. 진짜 내게만 보여준 미소. 그럼 매일 해볼까? 그 후로 우린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는 내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요리에서 새우를 뺐다. 내 수공예 채널을 몰래 팔로우했고 가명으로 물건을 주문했다. 나는 매일 그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따뜻한 생강차, 조용한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나를 녹였다. 이제 우린 더 이상 가짜 부부가 아니었다. 감정이 연기를 밀어냈고 진심이 틈을 메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고열로 쓰러졌다. 몸이 뜨겁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문득 누가 방문을 두드렸다. 지도잉? 자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발견하자마자 놀란 얼굴로 내 이름을 외쳤다. 지도잉, 정신 차려. 들려요? 그리고는 날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식이 희미한 와중에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같이 들어가야 해요. 그녀는 여기에 가족이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가 날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구겨진 셔츠, 늘 깔끔하고 여유 있던 그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나직이 물었다. 왜 그렇게 걱정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네가 쓰러졌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나는 속삭였다. 만약 내가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면 진짜 부부로, 계약 말고 감정으로, 그때도 당신 나와 함께 할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해줬다. 응, 당연히.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약도 먹었고 열도 조금씩 내렸고 틴득은 여전히 내 손을 조심스레 잡고 있었다. 마치 내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그런데도 내 마음은 조용해지지 않았다. 나는 옆으로 누운 채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든 그를 바라봤다. 찡그린 이마, 느린 호흡, 피곤한 얼굴. 늘 냉정하고 여유 있던 그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뭔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어린아이. 나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마치 그도 나 자신도 듣지 못할 정도로 속삭였다. 당신을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사랑하고 있네요. 그는 듣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퇴원 후 틴득은 거의 하루 종일 내 곁을 지켰다. 아침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내줬고 저녁엔 내가 싫어한다고 말했던 연근 갈비탕을 끓였다. 이거 나 그 맛 싫어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응. 근데 병원에서 폐에 좋다고 했어. 조금만 참고 먹어봐. 나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쓴맛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누군가 이렇게까지 날 신경 써준 적이 있었던가. 그달 서울엔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다. 찬바람이 틈 사이로 스며들고 발코니에 걸어둔 화분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나는 뿌리째 엎어진 화분을 줍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뒤에서 내 어깨에 외투를 걸어줬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목까지 단추를 채워줬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졌어요?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무서워서. 계속 무심하게 굴다 보면 정말 너를 잃을까봐 심장이 조여왔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이런 짧은 고백이 때론 가장 깊숙이 박힌다.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것들을 하나둘 해보기 시작했다. 같이 마트에 가고 아침을 만들고 영화를 보고 꽃병에 높이를 두고 사소한 다툼을 하기도 했다. 언제부터인지 그 집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소파 옆에 항상 얇은 담요가 놓여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짐을 싸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곁에 없으면 나는 분명히 그리워할 거라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예전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었다. 여주인공이 마음을 숨긴 채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나는 문득 물었다. 만약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나는 놀라 가만히 바라봤다. 그는 덧붙였다. 넌 눈으로 거짓말 못하거든. 입으로는 부정해도 눈은 다 말하잖아. 그럼 당신은요? 그는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기다렸어. 네가 준비될 때까지. 그건 고백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듯한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슴이 먹먹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지도 키스하지도 않았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서로의 체온을 느낄 뿐이었다. 불을 끄기 직전 그는 말했다. 지도잉, 아직 나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나는 기다릴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나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가지 마요. 그는 돌아봤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아직 완전히 사랑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당신이 싫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는 말없이 다시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 기대 앉았다.
약속도 미래도 없지만 그저 함께 있었다. 서로를 다치게 했던 두 사람이 이제 천천히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랑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었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요란하지도 않았고 집착하지도 않았다. 매일 아침 같은 공간에서 눈을 뜨고 같은 주방에서 차를 마시고 같은 이불 속에서 잠들었다. 그 사랑은 천천히 자랐다. 비온 뒤 조용히 돋아나는 새싹처럼 누가 일부러 키우지 않아도 스스로 단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틴득이 말했다. 결혼하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결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결혼하자는 게 아니야. 이번엔 진짜로. 엄마 때문에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와 살고 싶어서. 결혼식은 가을 초입에 열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우리는 겨울에 만났고 추웠고 상처도 줬고 떠날 생각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해졌고 다시 붙잡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는 드레스와 꽃과 음악을 골랐고 그는 턱시도와 음식과 초대 명단을 준비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고 불필요한 싸움도 없었다. 이번 결혼은 쇼가 아니었고 우리는 더 이상 연기자가 아니었다. 결혼식 당일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생각했다. 이 남자는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다. 가장 멀어지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가장 오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다. 이번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나를 선택했다는 걸 진심으로. 식장에는 300명 넘는 하객이 있었다. 엄마는 맨 앞줄에 앉아 눈시울을 붉혔고 그의 아버지도 잔을 들고 조용히 축하를 전했다.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지도잉, 오늘 너 진짜 동화 속 신부 같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직접 써내려간 이야기의 신부야. 사회자가 물었다.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 나는 다신 너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겠다. 하지만 만약 네가 울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되겠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절대 너를 떠나게 두지 않겠다. 완벽한 사랑은 못 주겠지만 성숙한 사랑은 줄 수 있다. 이제 너는 계약서 속의 아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손이 떨렸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고요했다.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결혼하는구나라는 실감을 느꼈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다. 대신 우리가 처음 같이 살기 시작했던 그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평소처럼 밥을 짓고 그는 액자 속 웨딩 사진을 걸었다. 메뉴는 똑같았다. 계란국, 조림, 오이 무침.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나는 진짜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첫 키스, 기억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꽃도 없고 촛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근데 진심은 있었어. 그렇게 작은 주방에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밥 짓는 소리와 고양이 울음소리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다. 이 키스는 처음도 아니었고 가장 뜨겁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장 진짜였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킬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으니까. 결혼 후 우리의 삶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긴 허니문도 없었고 SNS에 웨딩 사진을 올리지도 않았고 결혼했습니다. 같은 게시글도 없었다. 그저 살았다. 익숙한 거리, 오래된 집에서 조용한 숨결로 평범하지만 단단하게. 아침이면 내가 먼저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차린다. 계란 프라이, 구운 빵, 따뜻한 우유. 그는 조금 늦게 내려와 눈을 비비며 이마에 입맞춤을 하곤 말한다. 알람보다 더 빠르네. 우리 와이프. 나는 웃으며 대꾸한다.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깼거든. 우리는 이제 처음처럼 조심스럽지도 않고 어색한 거리도 없다. 진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내가 설거지를 싫어하는 걸 알아서 늘 자기가 한다. 나는 그가 진한 향수에 민감한 걸 알아서 은은한 우디 계열로 바꿨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 조금씩 맞춰가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TV를 본다. 멜로 드라마가 아닌 그가 좋아하는 저녁 뉴스. 그는 말한다. 세상에 뉴스 보면서 잘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웃는다. 중요한 건 화면 속 내용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누구 옆에 있는가였다. 어느 날 내가 감기에 걸렸다. 그냥 가벼운 감기였는데 그는 마치 큰일 난 사람처럼 호들갑을 떤다. 몇 번을 말했어. 머리 젖은 채로 자지 말라고. 병원 예약했어. 오늘 오후에 가자. 오늘 저녁은 죽 먹자. 맵고 짠 거 안 돼. 그의 바쁜 모습에 나는 웃으면서도 찡해졌다. 예전엔 나를 무심히 대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나를 위해 물 끓이고 약을 챙기고 걱정하고 있었다. 나 같은 아내, 피곤하지 않아? 내가 물었다. 그는 조용히 날 안으며 말한다. 아니, 넌 약한 게 아니야. 다만 약할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게 나야. 이 집은 원래 임시 거처였지만 이젠 진짜 우리의 집이 되었다. 우리는 커튼을 새로 달고 거실 벽을 따뜻한 크림색으로 칠하고 그는 내 책장을 직접 만들어 주었고 나는 냉장고에 귀여운 스티커를 붙였다. 누구도 행복을 기다리지 않았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 직접 행복을 만들고 있었다. 어느 봄밤 내가 작업하던 중 그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왔다. 이게 뭐야? 내가 묻자. 깻잎. 아니, 엉겅퀴. 너 요즘 기침하잖아. 나는 피식 웃었지만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꽃도 잘 모르고 향수도 기억 못해. 하지만 언제 네가 기침하는지는 알아. 그래서 준비했어. 나는 말없이 그의 볼에 입을 맞췄다. 진심은 늘 그렇게 소리 없이 전달된다. 우리는 과거를 꺼내지 않았다. 상처를 다시 짚지 않았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우리는 믿었고 함께 걸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지도잉, 그 사람 진짜 맞는 사람이야? 그땐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그가 나를 담요로 덮어주고 랩탑을 조심히 닫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야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래, 맞는 사람이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집 근처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쥐지도 느슨하게 놓지도 않은 채 함께 걸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만나게 돼 있었을 거야. 조금 늦었을 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의 집, 하나의 계절, 그리고 폭풍을 지나고 나서야 찾아온 진짜 평온. 평온했던 부부의 일상. 함께 요리하고 조용히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평화 속에 예고 없이 첫 번째 파도가 밀려왔다. 싸움도 아니었다. 외도도 아니었다. 그저 과거가 다시 나타났을 뿐이었다. 어느 여름날 옛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도잉, 하은이 한국 돌아왔대. 틴 득을 찾고 있다던데. 하은, 그 이름은 오래전 기사에서 여러 번 봤던 이름이었다. 틴 득의 첫사랑, 말없이 떠났고 그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여자. 그녀가 돌아왔다. 그리고 틴 득을 찾고 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도 않았다. 여전히 밥을 하고 아침 인사를 받으며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틴 득이 말했다. 출장 가야 해. 3일 정도. 420.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랑 가는지 묻지 않았다. 누굴 만나는지도 묻지 않았다. 짐을 싸주면서도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없는 3일 동안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나는 거의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대충 넘겼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믿는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다.
그가 돌아온 날 나는 공항에 나가지 않았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내 등을 살며시 안았다. 나왔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돌아보지 않았다. 저녁, 신 거 먹고 싶지? 그래서 탕을 끓였어. 응, 그거 좋아. 나는 묻고 싶었다. 하은이 만났어?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그가 네 라고 말할까 두려웠고 아니 라고 거짓말할까 더 두려웠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등을 돌리고 누웠다. 결혼 후 처음으로 그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의 숨결을 들으며 이 결혼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을 차리지 않았다. 그를 배웅하지도 않았다. 대신 오랜만에 나 혼자 강변으로 갔다. 독신 시절 자주 찾았던 곳. 햇빛이 강했지만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만약 그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떠나겠다. 더는 매달리지 않겠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진심이 남아있다면 그가 나를 찾아올 것이다. 점심 무렵 그는 정말로 나타났다. 전화도 없이 메시지도 없이 숨을 헐떡이며 내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다 알았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응, 만났어.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녀 앞에 섰을 때 내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만 있었어. 바로 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은 어느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너를 혼자 의심 속에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더 아프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나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다. 당장 용서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확신했다. 우리는 아직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이 사랑은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가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차를 2잔 준비해 식탁에 놓았다. 다음엔 무슨 일이든 세상 누구보다 먼저 나한테 말해줘. 다 알 필요는 없어. 그저 나 혼자 남겨두지 말아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폭풍이 닥쳤을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 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었다. 신뢰가 조금 금이 간 것이었다. 틴득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퇴근도 빨라졌고 말도 많아졌고 내 감정을 살피려 애썼다. 하지만 금이 간 유리는 아무리 붙여도 흔적이 남는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1달짜리 사진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다. 장소는 달랏.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니 나는 이 결혼에서 숨 쉴 틈이 필요했다. 그도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떠났다. 10월 위 달랏은 차가웠고 조용했다. 새벽이면 베란다에 흰 안개가 내려앉았고 나는 작은 숙소를 스튜디오 삼아 사진을 찍고 편집하고 조용히 혼자 그렇게 지냈다. 그리고 안민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고객이었다. 그는 틴득처럼 잘생기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말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자마자 느꼈다. 진심이 있는 사람. 안민은 예비 신부와 함께 촬영하러 왔다. 그런데 그녀는 촬영 당일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촬영 하시겠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예, 그냥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날의 촬영은 2사람의 사진이 아니라 2사람의 상처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7년 동안 함께한 사람입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죠.
하지만 단 한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 후로 우연처럼 자주 마주쳤다. 계곡 아래 카페에서, 호숫가 산책길에서, 비를 피해 같은 처마 아래서. 우리는 일부러 찾지 않았지만 항상 만나게 됐다. 어쩌면 인연은 그런 건지도 모른다. 조용히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다. 서로에게 도착하는 것. 그는 내게 틴득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밤늦게까지 작업하다 지쳐 있었을 때 그는 따뜻한 차 한 캔을 건넸다.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지치는 널 알고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조용히 흔들렸다. 달랏에서의 30일이 끝났다. 짐을 싸던 새벽, 문 앞에 작은 목도리와 쪽지가 있었다. 잘 돌아가요. 말하지 않아도 널 알아주는 사람이 분명 필요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서명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 도시로 돌아온 후 나는 틴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나는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 다른 이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그를 대체하는 것도 밀어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존재하기 시작한 것. 어느 밤 달랏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뿌연 안개 속 뒤돌아선 남자의 모습.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언젠가 이 사랑에서 길을 잃는다면 그는 날 찾을까? 아니면 보내줄까? 아직 나조차 그 답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도 그 답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 같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